전세권을 한번 보시면요. 전세권은 무조건 문제가요. 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전세권은 이론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판례 문제가 약간 있기 때문에요. 먼저 전세권 한번 보시면 먼저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합의를 하죠. 그래서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전세금을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등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목적물의 인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전세를 하려면 설정자하고 전세권자하고 전세권 설정에 합의를 하죠. 그 다음에 전세금을 주고요. 그 다음에 등기를 하죠.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우리 이것을 전세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여기 인도죠. 이 인도는 요건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전세를 살면은 이사를 가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요. 전세금을 주고 등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 이것을 전세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세금을 주지 않고 전세권 계약을 전세권 계약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전세금을 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전세금을 줄 때는 어떻게 하냐? 현금으로 그러니까 현금이라는 것은 먼저 금전으로 줘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요 월세 있죠. 월차임 있잖아요. 이 월차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반드시 금전으로 줄 필요가 없어요. 이런 우리가 보면요 고시원 원룸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총무님들 있죠. 그분들은 어떻게 하죠? 그 고시원을 관리하면서 방을 하나 먼저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방을 하나 쓰는 대가로 총무원을요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시원을요 관리하면서 총무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월세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때울 수도 있고 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세권에서의 전세금은 반드시 금전으로 지급을 해야 돼요. 그러면 금전을 현실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이때는 어디 간다? 기존의 채권이요. 이 기존의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전에 1억을 빌려준 게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그 1억 빌려준 것을 가지고 지금 못 받았잖아요. 그것을 전세금으로 하기로 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요.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여기서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이죠. 우리가요, 인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우리가 전세권 등기 전에, 전세권이요. 이 전세권 등기 전에요. 전세권 등기가 되고 난 후에요. 뭐냐면 존속기간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먼저 전세권 등기가 되고요. 나중에 존속기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시골에서요. 부모님들 올라오셔가지고 자녀가 이제 서울에요. 유학을 가니까요. 우리가 개학날 가가지고 맞춰서 방 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한다? 11일이나 1월쯤 와가지고요. 방을 구해서 전세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들내미는 앞으로 이제 3월 첫쯤에 올 것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시작은 언제 한다? 3월 1일이에요. 근데 전세금하고 전세금을 주고 등기는 미리 살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언제부터 전세권으로 할 것인가? 존속기간이 시작됐을 때부터인가? 그렇다면 지금부터인가? 이 말이죠. 언제부터다? 전세권 등기가 된 때부터 전세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전세권을 뭐 할 필요가 없다? 인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요. 전세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전세권은요. 타인이에요. 타인의 부동산이에요. 타인의 부동산을요. 점유를 해요. 그래서 뭐란다? 그래서 용도에 따라 용도에 쫓아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전세권은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의 용도는 뭐예요? 주거죠. 잠자는 거죠. 그런데 아파트를 전세를 내가지고 거기에서 술집을 운영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에 쫓아 이렇게요. 그래서 남의 부동산이에요. 여기서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하고 건물을 얘기해요. 그래서 토지 부동산하고 토지 전세권하고 건물 전세권인데요. 거의 대부분 전세 그러면 건물 전세를 얘기하고요. 우리가 토지의 전세는 잘 하지 않고 토지는 보통 지상권 또는 뭘 한다? 임차권으로 해결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세 그러면 대부분은 건물 전세를 얘기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요. 우리 이제 여기서 보죠. 여기서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 을이 있잖아요. 을이 갑한테 전세금 1억을 주죠. 전세금이요. 전세금 1억을 주고 갑의 건물 있죠? 갑의 건물 1층에요. 을이 이제 전세를 들어오죠. 여기 전세권이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이 을을 뭐라 한다? 을을 채권자라고 그래요. 왜요? 전세 들어온 사람이 집주인한테 전세금을 주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면 이 갑을 뭐라 한다? 이 사람을 채무자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 갑이요. 자기 집 1층에다 전세를 줬죠? 이 사람을 뭐라 한다? 전세권 설정자다. 이렇게 얘기해. 전세권을 설정해줬다. 이렇게요. 그럼 이 사람을 뭐라 한다?
여기서 전세권 등기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을을 전세권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세권자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서 전세금이 있고 여기 전세권 등기가 있고 여기 채권자, 전세권자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등기를 딱 하게 되면 이 사람은요, 우리가 계획을 할 때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렇게 기간을 정하죠. 그러면요, 여기서 전세권 등기를 딱 하면 전세권은 원래 용익 물권이잖아요. 용익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사용하고 수익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용익 권능의 전세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용익 권능의 전세권은 존속기간 동안이요. 이 존속기간 동안에 우리는 뭐 한다? 사용하고 수익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존속기간이요, 만료가 되면 어떻게 만료가 되면? 기간이 끝나잖아요. 10월 1일이 딱 되잖아요. 그럼 만료가 되면은, 이 뭐죠? 말소 등기 없이 전세권은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소 등기 없이요, 전세권이 그 자리에서 소멸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아웃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냐? 이러면 우리가요, 호텔이나 모텔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아침 10시가 됐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똑같아. 우리가 전세 사는 기간이 만료가 딱 되면은 당연히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권이 소멸하죠. 그럼 여기서 전세권이 소멸하면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세금을 반환받아야죠. 전세금을 반환받고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전세금을 안 준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한다? 경매를 청구하는 거죠. 경매. 그래서 경매를 청구해. 그 집을 경매를 해가지고 그 집에서 어떻게 한다? 그 경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이죠. 이것을 우선 변제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담보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해. 이것을 담보 권능이다. 이렇게. 그럼 잘 봐. 우리가요, 전세권은 남의 집을 점유해서 잠을 자는 거죠. 잠을 자는 것을 뭐라 한다? 사용하고 수익한다고 하죠. 그건 언제까지 잠을 자야 되죠? 기간 동안. 1월 1일부터 10월 1일 기간 동안에 잠을 자는 거죠. 그러면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한다? 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나와야 되죠. 더 이상 자면 안 되죠. 그래서 말소 등기 없이 용익 권능의 전세권은 자동으로 소멸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 그래서 여기서 말소 등기 없이 뭘 한다? 여기서 우리가요, 나중에 187조라고 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소멸하죠. 그러면요, 전세금을 반환받아야 돼. 그런데 전세금 달라고 해야지. 그래야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건 전세금을 반환을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그 집을 경매를 해야죠. 그래서요, 우리가 여기서 원래 전세권은 용익인데 담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때 담보 권능이고, 만약 우리가 보통의 경우는 기간이 끝나면은 전세금을 반환해야 안 해요? 반환해 주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100건의 전세권이 있으면 거의 한 95건 정도는 좀 하루 이틀은 늦을 수 있어도 우리가 내가 전세 사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전세 기간 동안, 알죠? 살고 전세가 끝나면 보통은 돈을 주죠. 전세금을 주죠. 그럼 봐봐. 기간이 끝나서 전세금을 받으면은 여기요, 경매를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전세금을 받으면 담보 권능의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언제요? 전세금을 주지 않았을 때 문제죠.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내가 그 전세금을 받아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경매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담보 권능의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이 끝나고 전세금을 받을 때까지 그것을 담보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전세 기간이 끝났어. 전세금을 반환을 해. 그러면 더 이상 담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전세권은 무슨 물권이라고 한다? 용익 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럼 얘기 한번 볼까요? 이 존속기간 동안이죠. 그럼 존속기간 동안은 어떻게 해요? 남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러면 우리가요, 여름에 휴가 가가지고 남의 이제 펜션에 산단 말이죠. 그럼 3일 동안 빌려? 그러면 사용료를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죠. 마찬가지로 전세도 남의 집에 들어가서 사니까 사용료를 줘야 되겠죠. 그 사용료가 뭐냐? 전세금에 대한 이자란 말이죠. 이자. 그러니까요,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갑에게 줘야 되니까. 그러면요, 전세금을 누구한테 줘야 되죠? 을이 갑한테 줘야 되죠. 언제까지? 존속 기간 동안. 그러니까 중간에 전세금을 반환해달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존속 기간 동안은 전세권을, 이런 봐봐. 아무 말 없이 전세권 그러면 그것은 사용하고 수익하는 걸 얘기해요. 전세권을 전세금 반환 청구권,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죠. 반환 청구권과 분리
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건 중요해. 전세권을 전세금 반환 청구권과 분리할 수 없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이 사람이요, 자기는 남의 집을 점유해서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살면서, 이 말이죠. 살면서. 됐나요? 자기는 살면서요, 전세권을 전세금과 분리한다. 이 말의 뜻이 뭐냐? 자기는 전세권 그럼 용익이라고 그랬죠? 자기는 이 집에 살면서 전세금은 다른 사람한테 준다. 이 말이죠. 그럼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분리양도가 안 돼. 그런데 장래요, 전세권이 장래가 언제죠? 10월 1일이죠. 전세권이 소멸할 것을 조건으로 분리 양도할 수 있다 없다? 분리 양도할 수 있다. 이 말은 이게 중요해. 그래서 장래 소멸이라는 것은 장래. 그러면 10월 1일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10월 1일이 됐으면 전세권은 없어지죠. 전세권 기간이 끝났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뭐를 받아야 돼? 어른갑한테, 집주인한테 전세금을 받아야 되죠. 그럼 전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굳이 받을 필요 없죠. 이 전세금을 누구한테 줘도 된다? 제3자한테 주라고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보면 전세기간 끝나고 그러면 보통 전세권자가 전화 와서 그 돈 그냥 우리 아이프 통장에 좀 집어넣어달라고. 그러면 돼, 안 돼? 되죠. 알겠죠? 그럼 왜요? 여러분요, 남편하고 와이프는 전혀 별개예요. 같이 부부로 사는 거지만 인격이 서로 전혀 별개라고요. 그러니까요, 전세계약은 남편이었는데 아내 통장으로 입금시킬 수 있다고요. 왜요? 갑이 그렇게 해달라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뭐냐면 기간이 끝났을 때는 전세권하고 전세금을 분리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왜요?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전세권은 없어지니까. 알겠죠? 뭐만 남아? 전세금만 남잖아요. 그러나 전세금을 다른 사람한테 분리양도 줄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먼저 여러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거의 이제 비슷한데 뭘 가지고 오시면 여기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하고 을하고 기간이 2월 1일 전세기간이 끝났죠. 그럼 전세기간 끝나면 어떻게 돼요? 갑은 을한테 뭐를 줘야 돼요? 전세금을 줘야 되죠. 을은 갑한테 뭐를 줘야 돼요? 이 목적물을 인도해야 돼. 왜요? 왜요? 자기가 집을 살고 있는 거 돌려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전세권은 반드시 뭐를 하죠? 등기를 하죠. 등기. 그러니까 그 등기를 말소 등기 서류 이 두 가지, 전세금과 이 두 가지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동시이행. 그러니까 동시에 이행을 해야죠. 그러니까요, 이 갑은요, 을한테 전세금을 언제 주냐? 을이 이 집을 갑한테 인도해야 돼. 인도한단 말은 을이 이사를 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줘야죠. 왜요? 지금 여기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나가면은 말소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말소 등기 이 두 가지하고 전세금이 동시행이에요. 그러니까 이 갑은 상대방한테 인도를 받고 말소 서류를 받으면서 전세금을 주죠. 그러니까 만약에 인도를 해주지 않거나 말소 서류를 주지 않으면 전세금을 준다 안 준다? 안 주죠.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전세금을 안 줘도 채무 불행이 아니다 이 말이죠. 채무 불행이 아니니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동시이행일 때 만약에 계약을 죄송해요 여기요. 해지라보다는 경매라고 하죠. 경매인데요. 만약에 이 사람이 경매를 청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 경매를 청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냐고. 경매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이 을이요, 갑한테 이 집을 목적물을 돌려줘. 갑한테, 집주인한테 인도하고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줘. 이것을 우리 뭐란다? 자신의 채무를 제공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 그래서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이 갑한테요 전세금 달라고 해. 그런데 갑이요 전세금을 안 줘. 채무 정했는데 여기 전세금을 안 줘. 전세금을 안 주는 것을 뭐란다? 그것을 이행지체라고 얘기를 해. 이행지체. 그러면 이행지체가 있으면 그때 뭐란다? 경매를 하는 거예요. 경매를.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뭐란다? 전세권의 전속기한이 만료되면 전세금 반환과 목적물의 인도, 말소에 필요한 서류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알겠죠? 동시이기 때문에 경매를 못 하는데 만약에 경매를 청구하려면 먼저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 즉 을은 먼저 방을 빼야 돼. 이사를 가. 그 다음에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줘. 갑한테, 집주인한테. 그러면서 뭐를 달라게? 전세금 달라고 해. 그건 전세금이 없대 지금. 그럼 그걸 채무 불이행이라고 그래. 그것을 이행지체라고 그래. 그러면 그때서 뭘 할 수 있다? 경매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럼 또 한 가지를 보면 우리가요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의리갑에게 전세금 1억을 줘. 이걸 전세금이라고 하죠. 그런데요, 갑의 건물이요. 갑의 건물 1층에다가요, 의리요, 전세권을 하고요. 여기서 등기를 딱 하죠. 그럼 이 의를 뭐라 한다? 전세권자라고 하고. 알겠죠? 집주인은 뭐라 한다? 전세권 설정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요, 전세권 등기라면 아까 뭐라고 했죠? 저기서 전세권 등기하면 사용하고 수익한다. 용익 권능의 전세권과 담보 권능의 전세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용익 권능의 전세권은 존속 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뭐 없이? 말소 등기 없이 어떻게 돼? 당연히 소멸을 해.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해. 당연히 소멸해. 당연히. 등기 없이도. 그래서 이 용익 권능하고 무슨 권능이 있다? 담보 권능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러면 은행에서 이런 말 하죠. 은행에서 담보 대출에 근저당이요. 은행에서 우리가 보면 여기 뭐죠? 프레임 같은 거 보면 전세권 담보 대출한 것이 있다. 전세권 담보 대출. 그래서 은행이 전세권을 담보로 대출해 준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요 1억 이렇게요. 1억이 이렇게 전세금을 딱 주죠. 이렇게 뭐죠? 돈을 빌려주죠. 그리고 전세권은 우리가 존속 기간 동안은 용익이고 존속 기간이 만료되면 담보 권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담보 권능의 전세권이라는 것은 전세 기간이 끝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 은행에서 돈 빌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사용하고 수익이죠. 용익 권능이죠. 용익 권능의 근저당을 잡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용익 권능은 그런데 존속 기간이 만료되면 말소 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해버려. 그러면 여기 전세권 위에 저당을 잡았는데 전세권이 소멸하면은 그럼 어떻게 한다? 더 이상 근저당권을 뭐 할 수 없다? 실행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더 이상 근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럼 이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자기는요 전세권자한테 돈 1억을 빌려줬는데 이 돈 받아와야 되겠죠. 그럼 받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전세 기한이 끝났잖아요. 끝났으면 어떡한다? 그러면 전세권자는 집주인 설정자한테 1억을 반환 받겠죠. 그러면 이 1억 반환 받는 것을 이 갑한테 을한테 주지 말고 나한테 주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요 근저당권은 이 전세금 위에다가 뭘 한다? 압류를 하든지 그다음에 추심 명령을 하든지 전부 명령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추심 명령이나 전부 명령을 해. 뭐 추심이나 전부는 중요하지 않지만 아무튼 이것을 빨리 압류를 해야 돼. 압류. 그래서 압류가 딱 들어오면 전세금에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세금을 을한테 반환하면 안 돼. 압류가 들어왔는데 전세금에 갑이 을한테 전세금을 반환하면 다시 또 A한테 또 반환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반환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한다? 설정자는요. 일단 압류가 들어오면 전세금은 누구한테 줘야 돼? 을이 아니고 누구한테? A한테 줘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요.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제3자가 압류가 없는 거예요. 압류가 없어. 기간이 끝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갑은 전세금을 누구한테 반환한다? 전세금을 전세권자한테 반환한다. 전세권자. 다시요. 봐봐요. 우리가 용익권능의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있죠. 그런데 이 용익권능의 전세권은 기간이 만료가 되면 당연히 소멸을 해. 그러면 전세권 위에 있는 저당권은 더 이상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이 저당권자는 어떻게 한다? 전세권자가 받을 돈에 압류를 빨리 걸어. 그럼 압류를 걸면 갑은 전세금을 A한테 반환하면 안 되죠? 누구한테 반환해? 을한테 반환하면 안 되죠? 누구한테? A한테 줘야 되죠? 그런데 기간이 끝났어. 기간이 끝났는데 이 사람이 압류가 들어와야 되는데 압류가 안 들어온 거예요. 기간은 끝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은 이사 간다 하고 을은 이사 간다 하고 그럼 갑은 누구한테인가는 돈을 줘야 되겠죠. 제3자의 압류가 없으면 전세금을 누구에게 반환한다? 을에게 반환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전세권에 관한 것을 이제 얘기한 것이고요. 우리가 전세권에 있어서 존속기간을 한번 봐. 존속기간요. 그럼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모두 총에서 몇 년이다? 10년. 그래서 최장 10년이에요. 그런데 여기 토지죠, 토지. 토지는요 언제부터? 0부터 10년 토지는. 그런데 건물 전세권은요. 건물 전세권은 최소한 1년부터 10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건물에 대한 전세권 하면서 기간을 6개월로 했어요. 6개월. 6개월로 기간을 정하죠? 그럼 몇 년이 돼버려?
1년이 돼버려. 1년이. 만약에 토지요, 토지. 토지를 빌리면서 6개월로 했어. 그럼 기간은 몇 년이요? 6개월이 되는 거예요. 왜? 토지는 언제부터? 0부터 10년 사이에. 건물은요, 최소한 1년을 보장해야 돼. 그리고 만약에 건물의 전세권을 10개월 한다. 10개월로? 그러면 몇 개월이 부족해? 2개월? 그러면 1년으로 봐버려. 이걸 뭐란다? 이것을 최단 존속기간 보장이다. 10년은요, 최장 존속기간 보장이다. 그래서 건물만 땅은 한데, 땅은 0부터, 건물은 최소한 1년부터 10년까지 보장을 해. 알겠죠? 이것은 이제 존속기간이고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또 뭐가 있냐면, 존속기간에서 법정갱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이 법정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묵시적 갱신이죠. 이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갑하고 르하고 전세 계약을 했는데, 전세 계약이 끝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계약이 끝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갑이 전세권자 을한테 뭐라고 말을 해야 돼. 당신 나하고 계약 2년 했는데 이제 1년 6개월이 지나고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우리 집에서 만약에 계약이 끝날 때까지 계속 그때까지만 살 거냐, 그렇지 않으면 더 살 거냐 물어봐야죠. 알겠죠? 그랬는데요. 그런데 아무 말이 없죠. 전세권자가. 아무 말이 없으면 어떡한다?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기간이 갱신된 것으로 봐.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법정갱신의 경우는 어떡한다? 이 법정이란 말은 뭐다? 법률의 규정이라는 말이다. 이런 법률의 규정은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한다 안 한다? 법정은 등기를 하지 아니한다. 등기를 하지 않아도 전세권자로서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이걸 법정갱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 법정갱신은 오로지 어디에만 있느냐? 건물전세권. 건물전세권에만 법정갱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전세권에는 법정갱신이라는 말이 절대로 없어. 그러니까 토지전세권은 기간이 10년이 딱 지나잖아요. 무조건. 만약에 계약을 1년 했다. 1년 지나죠? 토지전세권은 당연히 소멸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건물은요,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무슨 말을 해야 돼? 아무 말 했으면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갱신이 돼? 이걸 법정갱신이다. 알겠죠? 그래서 법정갱신되면 어떻게 한다?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을 청구해.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하고 몇 개월 있다가 6개월. 우리가 여러분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몇 개월이다? 3개월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6개월이다 이 말이에요. 6개월이 지나면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것을 존속기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자, 그 다음에 전세권에서는 또 뭐가 있냐? 필요비하고 유익비가 있어. 필요비하고 유익비가 있어요. 여러분 유익비는 뭐죠? 목적물을 계량하고 가치가 현존해야 돼. 필요비는 뭐죠? 필요비는 물건의 현 상태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거예요. 현 상태를 유지하고 보존해. 그것을 필요비라고 해. 그럼 필요비는 뭐가 있어요? 통상의 필요비하고 특별 필요비하고 두 가지가 있어. 통상의 필요비, 특별 필요비 두 가지가 있어. 알겠죠? 그러면 죄송해요. 이 필요비는요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필요비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보존하는 데 드는 비용이고, 유익비는요 목적물을 계량한다. 계량하는 데 드는 비용이요. 이 필요비는요 전세권자가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청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세권자가 청구를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를 들어가면은 집주인이 도배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죠. 도배를 안 해준 이유가 뭐다? 전세권자가 필요비 현재 상태를 유지시켜야 돼. 알겠죠? 그런데 유익비는요, 유익비는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럼 이제 비용 끝났죠? 그래서 그럼요, 전세권에서 필요비는 전세권 설정자는 필요비를 부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또 한 가지요. 우리가 이제 보는 건 뭐냐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여러분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렇게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청구권 앞에 무슨 말 있어요? 매수란 말 있죠. 청구권 앞에 매수다, 증액 감액이다. 그다음에 증액 감액, 그다음에 소멸 이런 것이 있죠. 분할 이런 것을 형성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이 부속물이란 건 뭐예요? 부속물이 여기 지금 학원에서 보면은 저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학원들 가면 이런 뭐죠? 벽걸이 에어컨 있어 없어? 있죠. 또 뭐도 부속물이 하겠냐면 판례가요. 이런 우리가 식당이죠. 식당을 빌려가지고 앞에 알루미늄 사시 있죠. 사시 그것을 자동문으로 해가지고 다 수선을 했거든요. 그것도 판례가 부속물이라고 그랬어요. 알았죠? 그러면 이런 걸 할 때가 어떻게 한다? 반드시요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서 설치했거나, 또는요,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뭘 했거나, 매수했거나, 이렇게. 동의다, 매수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설정자의 동의나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경우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설정자의 동의나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경우 이렇게. 좀 됐나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해. 그런데 이 부속물 매수 청구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요, 우리가 이제 여기 설정자 있죠? 설정자도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전세권자도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 그런데 설정자가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때는, 그때는 어떻게 되냐? 설정자가 청구하죠? 그러면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뭐를 못한다? 거절하지 못해. 뭐 중요하지 않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하면 돼. 그러면 이 부속물 매수는요, 지금 전세권에서는 시험에 거의 잘 안 나와. 어디에서 시험이 나온다? 임대차에서 시험이 나와. 임대차. 거기서는 정확하게. 알겠죠? 그래서 부속물은 항상, 근데 부속물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동의나 매수리라든가 플러스 뭐가 없어야 돼? 채무불이행이 없어야 돼. 채무불이행. 알겠죠?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부속물 매수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전세권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봐봐요. 여러분, 전전세라는 걸 들어봤죠? 전전세. 전전세는 뭐예요? 전세 사는 사람이 다시 전세를 주는 거지, 집주인이 주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자, 봐봐요. 이게 뭐다? 전세권이죠. 전세권. 자, 이건 뭐죠, 이거? 이거 뭐죠? 전세권. 전세권, 이렇게요. 됐나요? 그러면 전세권은 뭐가 있죠? 전세금이 있어. 그 다음에 존속기간이 있어. 전전세도 뭐가 있어요? 전전세도 전세금을 반드시 줘야 돼. 전세금이 없는 전세권은 절대로 없어.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존속기간이 있어. 그럼 봐봐. 전세권자가 다시 전세를 주는 걸 전전세라고 그래. 그러면 전전세는 전세보다 클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표현한다? 전전세권은 존속기간과 전세금이 원전세금보다 클 수 없다, 이런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우린 전세다, 이렇게 얘기해. 간단하죠? 이것은 뭐 더 이상요 시험에 나올 것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하고 싶어. 경매. 이 사람이 내가 경매를 청구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경매. 그럼 이 사람이 경매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요, 여기요, 전세권을 A라고 하고요, 전세권을 B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 말이죠. 그러면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한다? 먼저 A가 소멸해. 소멸하고요. 그 다음에 전세금을 준다, 안 준다?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 그러면 B죠. 전세권이 소멸을 해. 전세권이 소멸하는데 전세금을 또 안 줘. 우리가 기간이 끝났으면 전세금 돌려줘야 되잖아요. 돈을 안 줘. 그러면 이 두 가지가 플러스가 되면은 경매를 청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거보다 좀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거죠. 자, 우리가 전세 살다 보면 집주인이 바뀐 경우 있어, 없어? 있죠. 집주인이 바뀌어요. 여기 한번 볼까? 갑의 건물에 을이 전세를 살아. 그럼 전세는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돼. 등기. 반드시 등기. 그런데요, 중간에요, 집주인이 병한테 바뀌어. 집주인이 병한테 바뀌었다, 이 말이죠. 이렇게요. 그러면 이것은 뭔다? 이 사람은 신소유자죠. 신소유자. 그런데 봐봐, 이 사람은 전세권이죠. 전세권은 반드시 뭘 한다? 등기하죠. 등기는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어. 그럼 대항력이란 말의 뜻이 뭐죠? 대항력은, 을은 지금 갑하고 계약을 하고 갑에게 전세금 1억을 줬잖아요. 근데 이 갑이요, 집을 병한테 팔고 나간 거예요. 집 팔고 나갔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이 전세권자는 원래 갑한테 전세금을 줬으니까 갑에게 전세금을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을이요, 전세금을 갑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청구한다? 병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한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이제 봐봐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갑이 이렇게 있죠? 갑이요, 여기 을이죠? 을이 이제 전세를 살아요. 이번에는 이 전세권자가 등기했는데 집주인이 바뀌는 게 아니고 누가 바뀐다? 전세 사는 사람이 병한테 이걸 넘겨. 이걸 전세권의 양도라고 얘기해. 양도.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을이 전세권을 병에게 양도하잖아요. 이렇게 양도할 때는 이 갑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받을 필요가 없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러면요, 여기서 한번 봐봐. 여기서요, 임대차고요, 전세권 한번 보자 말이죠. 여기서 임차권하고 전세권하고 양도할 때, 임대차랑 전세권을 양도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임대차하고 전세권을 양도할 때는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런데 전세권은요, 설정자, 집주인이죠. 설정자의 동의가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큰 차이죠. 왜 그러는가? 우리가요, 월세 살 때 임대차의 경우는 건물주가 바뀐다? 전차인이 바뀐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는 임대인이 반드시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임대차는 채권으로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는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호 신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요, 전세죠, 전세. 전세권은 물권이죠. 물권은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물건 간의 관계지, 사람과 물건 간의 관계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전세권자는요, 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전전세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렇게 되면요, 이 갑은요, 그러면요, 자기는 분명히 을하고 계약을 했는데요. 그래서 을한테 전세금을 받았는데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전세권자가요, 병으로 바뀌었잖아요. 양도니까. 양도하고 전전세는 뭐냐면, 우리가 전전세는 뭐냐면, 전세권자가 그대로 살면서 다시 전세를 주는 거죠. 알겠죠? 근데 여기는요, 전세권의 양도는 전세권자가 이 을하고 맺은 전세권 계약을 병한테 파는 거죠. 양도. 알겠죠? 그래서 이게 전세권 양도할 때 이 설정자의 동의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설정자의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있고, 그럼 만약에요, 전세권자가 을에서요, 병으로 바뀌었어. 을에서 병으로 바뀌었어. 그럼 어떡한다? 갑이 병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돼. 갑은요, 자기한테 묻지도 않고 전세권자가 바뀐 거예요. 자기한테 묻지도 않고, 그래도 어떡한다? 전세금을 누구한테 반환해야 돼? 그것은 누구한테? 병한테 반환해. 왜요? 우리가 전세권을 넘길 때는 반드시 부기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정자는 등기 부상의 전세권자한테 전세금을 줘야 돼. 등기 부상. 근데 등기를 딱 봤더니 을이 아니고 누구로 앞으로 되어 있더라? 병으로 되어 있죠. 그럼 병한테 전세금을 반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다? 전세권의 양도나 전세권은 설정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설정자의 동의 없이 가능한데, 그런데 그로 인해서 불가 학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뭐란다? 책임을 진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것을 우리 뭐란다? 전세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전세권, 이렇게요. 자, 우리가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184번 보시면, 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의 경우 채권자와 설정자 및 제3자 합의가 있으면 전세권의 명의를 제3자라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봐봐요. 뭐냐면 3자의 합의, 여기만 딱 줄고 3자의 합의 했어요. 3자 합의가 있으면 줄고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해요. 원래 여러분요, 전세권자는 누가 해야 되느냐? 채권자가 전세권자가 돼. 즉 전세금을 준 사람.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골에서 부모님 올라오셔가지고 자기네 아들내미가 전세를 사는데요. 실제로는 아버지가 와가지고 계약을 하죠. 전세 계약이요. 그러면서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아들 이름으로 전세 등기를 합시다.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집주인이 허락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것을 뭐라 한다? 3자 간의 합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2번요.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줄고요, 전세금 줄 것이고, 기존의 채권 딱 여기 주고, 여기만 반대로 주고 있지 말고, 기존의 채권으로 뭐 할 수 있다? 동그라미 가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빌려준 돈을 가지고 전세금에 뭐 할 수 있다?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3번 목적물의 인도 동그라미. 아까 얘기했죠? 그럼요, 인도는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목적물은 인도하지 않아도 전세권은 성립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맨 끝에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자, 4번은요, 전세권이 전속기간 만료 등으로 종료가 되죠. 그러면 전세권 여기 봐봐요. 기간 만료 동그라미 만료. 기간이 만료가 되죠. 아까 말했죠. 기간이 만료되면 용익 권능의 전세권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 한번 봐봐. 용익 물권적 권능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등기의 말소 없이 이렇게. 맨 끝에 소멸한다. 그래서 우리가 줄 그은 것만 읽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등기의 말소 없이 소멸한다. 자, 5번은요. 전세권의 전속기간 중 줄고요. 전속기간 중에는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됐죠? 전속은 내가 전세권자로 살고 있으면서 이 말이죠. 그러면 전세권을 전세금 반환 청구권하고 분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요. 그래서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전세권하고 분리할 수 없다.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자, 185번은요. 1번 전세권자는 목적 부동산의 사용 수익의 방법에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나요? 그러면 사용 수익의 방법 줄고 전세권은 사용 수익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전세권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용도에 쫓아 용도. 여러분요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는 잠을 자는 데 사용한 주거의 용도로. 알았죠? 용도에 쫓아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돼. 용도에 따라 이렇게. 1번 틀렸죠? 2번 전세권자와 인접 토지 소유자 사이에서는 줄과 상린관계. 상린관계 써요. 여기다 써. 전세권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지상권 그 다음에 또 써 임차권. 전세권이나 지상권이나 임차권은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되죠. 적용되지 않는다 틀린 거예요. 않는다 X. 3번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합의는 했는데 합의 동그라미 등기 동그라미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 전세권은 여러분 이런 사람들 있죠. 봐. 그럼요. 너 어떻게 사니? 그럼 요즘 너 예전에 너 힘들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전세 살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등기했니? 이렇게 물어보면 등기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여러분 그건 절대로 전세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물권에서의 전세권은 등기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돼.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전세를 뭐라고 한다? 채권적 전세라고 하는 거예요. 채권적 전세. 알겠죠? 그래서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전세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번 농지 있죠? 농지 줄고요. 농경지.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경지는 전세권으로 못한다고 법에 나와 있어. 그럼 우리가요 봐봐요. 농지는요 지상권도 할 수 있고요. 농지에 임차권도 가능한데요. 전세는 안 돼요. 이런 농지에는 뭐 할 수 있어? 저당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농지는 뭐가 안 된다? 전세권이 안 돼. 전세권이. 법정으로요 농지에 대해서 전세권을 할 수 없다고 딱 나와 있어. 아시겠죠? 그렇게. 4번 틀렸죠? 자, 5번은요.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 후에도 대지 소유자는 타인에게 대지 전부를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요. 우리가 이것은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아주 기본적인 상식인데요. 우리가 이제 항상 여기 이렇게 갑의 토지가 있죠. 자, 여기서 을이요 이렇게요. 예를 들어서 지상권이 있다, 전세권이 있다, 여기 임차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건 임차권 월세잖아요. 그럼 봐봐요. 우리가 이 토지가 있죠. 왜 이걸 세 개 다 썼냐? 이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은 다 점유를 하거든요. 점유를 이렇게. 그러면 점유를 한다는 말의 뜻은 뭐냐? 그것은 독점적이라는 말이고요. 독점적이라는 것은 뭐냐? 배타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배타적이라는 말은 양립할 수 없다. 양립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있죠? 지금 두 개가요. 같은 원안에 나란히 서 있는 것을 양쪽이 같이 서 있죠? 그걸 양립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둘이는 같은 원안에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뭐란다? 양립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양립하지 않으니까 혼자만 있죠? 그래서 홀로 있죠? 독점적이라고 하고요. 이건 뭐죠? 나는 너 싫어 이 말이잖아요. 그걸 배타적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우리 민법에서는 뭐란다? 우리 물권에서는 점유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요, 내가 만약에 물건 이렇게 점유하고 있죠? 점유하면 다른 사람이 또 이걸 점유할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내가 점유한단 말은 나 혼자만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점유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그것은 독점이고 나 혼자니까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알죠? 너하고 나하고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그러니까 봐봐요.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은요. 같은 범위에 같이 있을 수 없어. 봐봐. 이 건물에다가요. 이 땅, 이게 토지에다가요. 지상권을 설정하고 나서 또 이 땅에다 또 전세를 줄 수 있는 거. 그건 절대로 못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같이 절대로 안 돼.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만큼은요, 이만큼은 뚝 잘라가지고 여기는요, 여기는 지상권을 주고, 이만큼 뚝 잘라가지고 이만큼은 뭐를 주고? 전세를 주고. 이건 가능해. 그런데요, 둘 다 똑같은 범위에다가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이 겹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걸 뭐라 한다? 이중으로 설정할 수 없다고 그래. 여러분, 그랬어요. 똑같은 범위에 이중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을 뭐라 한다? 그것은 지역권하고 저당권밖에 없어. 여러분, 저당권은요, 하나의 큰 토지가 있으면 토지에 저당권 등기 보면 한 5개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죠. 1번, 2번, 3번, 4번, 5번. 그것을 이중으로 설정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건 지역권은 점유하는 게 아니잖아. 남의 땅을. 지역권은 남의 땅을 만다 통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권은요, 이중으로 설정할 수 있어. 알겠죠? 저당권도 이중으로 설정할 수 있어. 그런데 지상권하고 전세권하고 임차권은 뭘 한다? 점유한다는 것은 독점이고, 독점은 나 혼자 한다. 그걸 배타적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이중으로 설정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요, 등기법에서 그게 나오죠? 지역권과 저당권은 이중 설정이 가능하지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는 이중 설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바로 그 말이에요. 알았죠? 이것을 점유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한번 봐봐. 여기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법정 지상권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지상권이 중요해. 지상권을 뭐 한다? 점유. 저 지상권이 성립한 후에도 대지 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 전부를 목적으로 전세권 돼, 안 돼? 안 돼. 왜?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둘 다 뭐를 한다? 점유한다. 점유하는 것은 두 가지가 같이 겹쳐서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설정할 수 없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자, 186번. 전세권, 저당권이죠? 여기 한번 봐. 자, 지금 정리해야 돼. 이걸 먼저 전세권, 저당권 되게 간단한데, 먼저 정리해. 우리가요, 전세권 위에, 용익권 등의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있죠. 그러면 이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말소 등기 없이도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소멸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전세권 위에 있는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죠. 왜? 내 위에 있는데 내가 죽으니까 같이 죽죠. 그러면 이 저당권자는요, 전세권자가 받을 전세금을 뭐 한다? 압류를 걸어야죠. 압류를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 집주인은 전세금을 전세권자한테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누구한테 줘야 돼? 압류한 사람한테 줘야 되겠죠? 그런데요, 존속기간이 끝났어. 기간이 끝났는데 제3자가 전세금에 대해서 압류가 없어. 그러면 당연히요, 집주인인 설정자는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을 줘야 되겠죠. 됐죠? 자, 1번. 전세권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 동그라미 용익물권적 권능은 줄고 바로 밑에 말소 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 그래서 용익물권적 권능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됐어요? 2번.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렇게 됐어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이 있죠. 그러면요,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죠. 그럼 어떻게 돼? 더 이상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여기요, 만료 동그라미 만료.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없다. 그래. 있다, 틀렸죠.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저당권이 설정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죠. 그런 경우에 저당권자는 전세권자의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압류, 추심 명령, 전부 명령을 받아 맨 끝에 전세금의 지급을 청구, 이렇게. 그래서 압류한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4번. 전세권 위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죠. 봐봐. 말의 뜻을 봐봐. 이 말의 뜻이 뭐예요? 목적이란 말의 뜻이 뭐냐면, 우리 법에서 지금 여기요, 갑의 집에 전세가 있어. 전세권 위에 또 저당을 잡아. 어떻게 한다? 부기등기로. 그러니까 여기요, 봐봐요.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 여기까지 가로 묶어봐. 여기까지는.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 가로 묶었어요? 이 말을 뭐라고 표현한다?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설정, 이 말이죠.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설정, 이 말이죠. 자, 5번. 전세권의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이렇게 됐어요.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소멸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봐. 여기. 자, 여기 봐. 여기요, 이렇게 갑의 건물이 있어요. 갑의 건물에 을이요, 전세를 살고 있어요. 전세. 전세권이요. 근데 전세권이에요. 병이요. 저당권이 있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돼 있다. 이렇게 표현해. 이 말은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있다. 이해됐죠, 지금? 자, 그런데요, 이 전세권자는 자기 멋대로 전세권을 포기하면 돼, 안 돼? 전세권을 포기하면 누구도 없어져버려? 저당권도 없어지죠. 그러니까 만약에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포기하려면 저당권자의 뭐가 있어야 돼? 동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줄고,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소멸시킬 수가 없다, 이렇게. 되셨나요? 자, 문제 몇 번이다? 정답 몇 번? 2번. 자, 187. 존속기간이죠? 존속기간만 쭉 모아놓은 거예요, 지금요. 1번. 토지 전세권에는 틀렸죠? 채장, 채단 틀렸어. 토지는 뭐다? 토지는 동그라미. 토지는 0부터 10년까지. 0부터 10년. 토지는요, 채하가 0이에요. 채장은 10년이에요. 그래서 0부터 10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채장 기간 줄고요. 채장 줄고 채장 10년. 채장 10년. 채단 줄고 채단 1년. 1년 했었어요? 1년 동그라미하고 건물 전세권. 건물 전세권은 최소한 1년에서 10년이에요.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여기 토지 전세권이요. 토지 전세권의 존속 기간을 6개월로 할 수 있다. OX. 5조. 아까 말했죠. 토지는 0부터 10년이라고 했잖아요. 알았죠? 6개월로 할 수 있죠. 그런데 건물 전세권의 존속 기간을 6개월로 할 수 있다. OX. X죠. 6개월이면 몇 년이 된다? 1년이 돼야 돼. 1년. 전세권은 무조건, 건물 전세권은 최소한 1년이 돼야 돼. 그러니까 건물 전세권을 6개월로 해도 몇 년이 된다? 1년이 돼. 알겠죠? 그것을 최단이다. 이렇게. 최소한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건물. 건물은요, 최단 동그라미 몇 년이라고? 1년. 이렇게 1년. 2년을 1년으로 바꿔. 옆줄 긋고. 주택 임대차. 주택 임대차는 2년. 이렇게 2년. 주택 임대차가 2년이에요. 건물 전세권은 몇 년이다? 1년. 이렇게. 토지는 몇 년? 0. 자, 그 다음에 3번. 여기 나왔죠?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 6개월로 정할 때는 1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토지가 돼야 돼? 건물이 돼야 돼? 건물. 이렇게. 4번.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죠? 여러분 좀 봐봐요. 기간을 약정하지 않고 우리 전세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세 사는 사람이나 집주인 설정자나 언제든지 나가라고 할 수 있고 언제든지 나간다고 할 수 있어. 알았죠? 둘 다. 그 둘 다를 뭐라고 표현한다? 각 당사자. 이렇게. 각 당사자는 6개월이 경과해야 틀렸어. 여기를 다 치워. 여기 6개월이 경과해야 여기까지 끝까지 다 치워. X예요. 알았죠? X라고. 그럼 뭐라 한다? 각 당사자는 어떻게 한다? 언제든지 소멸 청구 플러스 6개월 이렇게. 언제든지 소멸 통고. 나 나가겠다. 통고를 하고 6개월이 있으면은 전세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원래 전세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이 아파트 1년간 계약하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하지 않고 들어온 거란 말이죠. 그런데 건물의 경우는 최소한 얼마를 보장해야 돼? 1년을 보장해야 되니까 언제든지 나가라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만약에 건물 전세권의 경우는 1년을 보장해야 되니까 너 나가, 집주인이 너 나가 그러려면 적어도 얼마가 지나고 난 다음에 나가라고 해야 돼?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가라고 해야지.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가라고 해야지. 끝나면 언제 끝나? 6개월이 있다가 끝나니까 1년이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토지는 언제든지 나가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 몇 개월이 경과하면? 6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5번. 건물 전세권 동그라미. 건물. 다른 거 절대로 안 돼. 건물. 토지 절대 안 돼. 그래서 토지 X. 건물 전세권이 줄고 법정갱신 줄고 법정 동그라미. 이런 법정 동그라미하고 써. 등기 X. 우리는 원래 전세권에는 등기를 하는데 법정갱신에서는 법정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여기 봐봐.
전세권자는 등기 없이도 줄고, 등기 없이도. 등기 없이도. 그 다음 맨 끝에. 제3자에 대하여, 뭐죠? 갱신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거기까지 줄 것이고, 이퀄,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정답 몇 번? 5번이에요. 그래서 5번. 이렇게. 자, 188번은요.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여기 봐봐. 건물, 뭐다? 법정갱신, 법정 몇 년이다? 법정되면 몇 년? 이것은 여러분 1년, 2년 그러면 큰일 나. 존속기간이 줄고, 존속기간은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그래서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 됐죠? 2번. 주로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이 설정되었더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 소유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면 그 전세권은 효력이 인정된다. 이렇게 줄고요. 주로 채권 담보 목적 줄고. 알죠? 거기다가 이퀄. 기존의 채권을 받기 위해서 전세를 했다. 이 말이죠, 이것이. 그것도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맨 끝에. 인정된다. 이렇게. 자, 3번. 전세금의 지급이 전세권의 성립 요소이기는 하지만 기존의 채권 줄고, 그럼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가름 줄고, 전세금의 지급에 가름할 수 있다. 4번. 전세권 존속 중 줄고, 여러분 원래 봐봐요. 전세권이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살고 있는 동안에는 전세권을 전세금 반환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없다. 그런데 여기 줄고, 장래 동그라미, 장래. 전세권이 소멸 동그라미. 장래 소멸한다는 것은 10월 1일 이 말이죠. 만료될 때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다음에 줄고,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5번. 건물 전세권이 있어서 존속기간을 몇 년 미만? 건물 1년 미만. 그러면 바로 여기 몇 년으로 본다? 1년으로 한다. 그러나 토지는 그런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은 몇 년부터? 0부터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1번이죠. 자, 189.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 계약에 따른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할 수 있다. 줄과 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 맨 끝에 써. 여기 봐봐. 다른 약정 동그라미. 약정 동그라미. 약정이라고 뭐라 쓰냐면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 그러면 전세권은요.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 전세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을 하죠. 플러스 등기하면 효력이 있어. 알겠죠? 양도 못해. 그러니까요. 그런 약정이 없죠? 그러면 누구의 동의? 설정자의 동의 없이도 전전세할 수 있다. 이란 말이에요. 자, 2번. 전세권자는 그의 점유가 침해당할 때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점유보호 청구를 행사. 당연하죠? 점유가 침해. 왜요? 점유하니까요. 그래서 점유보호 청구를 행사할 수 있고, 이제 또 써 플러스. 전세권의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 전세권의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 이렇게. 자, 그럼 3번은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됐죠? 존속기간을 등기하지 않죠? 그럼 맨 끝에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것으로 봐. 왜요? 얼마인지 모르니까. 알죠?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것으로 다루죠. 자, 4번은요. 설정자는 특약이 없는 한 줄과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 거기까지 줄고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 이퀄 그것을 필요비 부담해. 필요비. 그러니까 우리가요 최소한 여러분들 보면 여자분들도요 밖에 외출하려면 기초화장을 해야 안 해? 하죠? 그걸 필요비라고 그래. 최소한의 것, 최소한 필요비죠. 우리가 전세에서는 필요비를 누가 부담한다?
전세권자. 그래서 맨 앞에가 여기 봐봐. 설정자 그러면 큰일 나. 설정자를 뭐로 바꿔야 돼? 전세권자. 이렇게. 알겠죠? 여러분 또 써봐. 거기다가 여러분 4번 옆에다 써. 4번 동그라미 해가지고 임대차에서는 필요비를 누가 부담한다? 임대차에서는 필요비를 누가 부담해? 임대인 부담. 임대인이 필요비를 부담을 해. 아시겠죠? 자, 5번. 전세권자는 설정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부속, 그러면 안 돼. 여러분 봐봐. 부속 동그라미, 부속 동그라미 했어요? 여기 물건 할 때 물 동그라미, 물. 그럼 부속물이에요. 그 다음에 매수 동그라미, 청구 동그라미. 이것을 부속물 매수 청구라고 그래. 알겠죠? 부속물 매수 청구는, 자, 동그라미 했어요? 자, 두 가지. 설정자의 동의, 설정자의 동의 또는 매수 이렇게. 설정자의 동의 또는 매수, 설정자로부터 매수 이 말이죠.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돼야 돼. 근데 여기는 지금 뭐죠? 동의 얻지 않고 또 얻지 않고 여기 얻지 않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동의를 얻지 않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매수 청구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정답 몇 번? 4번이요? 자, 190번. 전세권 소멸 후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반환하였더라도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거나 이행을 제공하지 않는 이상 설정자는 전세금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봐봐.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반환 출고, 목적물을 반환.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등기, 여기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 줄거. 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이행에, 그 다음에 줄거.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공하지 아니한다. 그럼 맨 끝에요. 전세금의 반환을 거절.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이 말의 뜻은 목적물의 인도 플러스 말소 서류가 전세금의 반환과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그래서 이 말은 1번은 아주 간단한 말이에요. 1번은 여기서 뭐다? 여기서 전세금 반환하고 전세금하고 그다음에 목적물의 인도 플러스 말소 서류 이 두 가지하고 전세금은 어떻게 한다? 동시에 뭘 한다? 이행을 한다. 동시이행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나한테 전세금 받으려면 목적물에 인도하고 말소에 필요한 서류 줘라. 이 말이죠. 그럼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2번. 전세권이 성립한 후 이 말이죠. 그럼 전세권이 성립 줄고요. 그래서 대항력 취득이죠. 대항력. 등기하니까 대항력 취득이죠.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 누가 지금 이전했다고? 소유권. 여기 한번 봐봐. 이건 지금 2번은 뭐죠? 2번은 이런 거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는데요. 을이 지금 전세권 등기를 했잖아요. 전세금 1억을 주고요. 근데 집주인이 바뀌었죠. 저 누구한테? 병한테. 이걸 양수인이죠. 양수인 또는 이 사람 뭘 한다? 신소유자 이렇게. 새로운 소유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내가요. 전세권 등기를 했는데 집주인이 중간에 바뀐 거예요. 그러면요. 이 을은요. 누구한테 전세금을 반환받는다? 누구한테 전세금을 달라간다? 병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신소유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한다. 이 말이죠. 한번 볼까요? 전세권이 성립이죠. 그럼 전세권이 성립했다는 것은 뭐를 했다는 거다? 등기를 했다. 이 말이잖아요.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이 돼서 갑에서 병으로. 그러면 목적물의 줄과 신소유자. 이걸 뭐란다? 양수인이라고 얘기해. 신소유자가 맨 끝에 전세금의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번. 건물의 일부. 여러분, 이거 지금 아까 안 했는데. 자, 한번 봐봐. 여기요. 우리가 이제, 전세권에 관한 것인데, 여기요. 여기 봐. 아주 중요해요. 시험에 잘 나와요. 3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1층,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이게 다 갑일 거예요. 우리 보면 3층짜리 건물이 한 사람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여기 3층을요. 을이 전세를 살아. 전세권을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전세금 1억을 주고요. 근데 갑이 전세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를 해야 돼요? 경매를 해야 되겠죠. 경매 청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전세권은 뭐죠? 전세권은 사람이 여기서 누구죠? 을이죠. 을이 사람이 물건은 뭐죠? 3층을 뭐 한다? 지배할 수 있는 권리죠. 그러니까 전세권으로 경매를 청구하려면 지배하고 있는 물건,
지배하고 있는 물건을 경매를 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요, 전세를 3층을 전세를 살면은요, 3층만 경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물은요, 전체가 누구 거죠? 갑의 거죠. 그러니까 1층하고 2층은 경매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뭐라 한다?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경매를 청구할 때 여기를 뭐한다? 여기를 나머지죠, 나머지. 나머지 부분, 나머지 부분은 경매한다, 못한다? 경매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나머지는 경매를 못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건물의 일부 줄고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전부 청구 못해. 4번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의 전세권. 재밌는 말이죠. 자, 이건 이제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요,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가질 수 있어, 없어? 남의 토지에 건물 가져요? 여러분, 남의 토지 위에는 건물 못 가져요. 여러분 봐봐요. 그러면 자기 땅에 누가 건물 가지고 있으면 돼, 안 돼? 아, 그건 안 돼.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여기 보면 이렇게 갑의 토지죠? 갑의 토지예요. 여기 보면 누가요? 을이 건물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을이 건물을 가지고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여기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이렇게 있어야 돼.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지으려면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있어야 돼. 이 사람이 건물을 짓고 나서 이 건물에다가요, 전세를 설정, 전세를 주고 또는 저당권을 잡아요, 저당을. 그럼 이 전세권이나 저당권은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나 저당권이면서 동시에 지상권, 임차권 넘어간다, 미친다, 이 말이에요. 미친다. 알겠죠? 이것을 종된 권리이고요. 저 건물 소유권을 뭐라 한다? 주된 권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가 남의 땅을 빌려서 건물을 짓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건물에 전세를 들어가잖아요. 그럼 나는 이 건물에만 전세권이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고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이나 임차권에도 전세권의 효력이 미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는 이 건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지상권이나 임차권에 의해서 땅을 빌리면 그 땅도 전세권자가 뭐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만약에 이 사람이 만약에 전세금을 내주지 않거나 돈 빌린 거 금피담보 채권을 변제하지 않으면 전세권자나 저당권자가 건물을 경매하죠? 이 건물을 경매하게 되면은 경락을 받는 사람은 건물만 경락을 받는 것이 아니고 지상권이나 임차권도 등기 없이 같이 경락을 받아. 그래서 항상 우리가 경매를 하게 되면은 등기를 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도 경락을 받는 거예요. 무슨지 알겠죠? 그것을 얘기를 해.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4번이요.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 타인의 토지가 누구요? 갑이죠? 타인의 토지에 있는 을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했죠.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 을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넘어간다, 미친다, 이렇게. 자, 5번은요.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이 설정하죠. 전세권자는 그 부분에 하나여 거기 줄고, 그 부분에 하나여 틀렸어. 그 부분에 하나여 거기 줄고 X하고 거기다 써. 건물 전부의 매각대금, 건물 전부의 매각대금에서 이렇게, 건물 전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권이 있다. 건물 전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권이 있다, 이렇게. 지금 무슨 이해됐나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해. 자, 됐죠 지금? 그래서 여기요, 정답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자, 191이요. 전세권의 소멸이죠. 1번 전세권자가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진 용법으로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 여기까지 가로묶어. 전세권자가요, 정해진 용법이 뭐죠? 우리가 아파트는요, 주거의 용도로 사용해야 되는데 거기에서요, 무슨요, 장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 경우 설정자, 집주인은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2번 전세권의 목적물의 일부, 동그라미 일부 불가항력으로 줄 것이고 멸실. 불가항력으로 멸실하는 건 뭐냐? 여기 봐봐. 여기 우리가 건물이요, 3층짜리 건물, 3층짜리 건물인데 3층이 불타버리고 없어. 태풍으로 불탔어. 지금 건물이 2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요, 나는요, 내 전세권은 3층이에요, 2층이에요? 아니, 맨 처음에 3층이었어. 3층이었는데 건물이 3층이 불타버리고 없어. 남아있는 거 뭐밖에 안 남아? 2층이죠. 우리가 전세권을 뭐라고 할까요? 전세권은
전세권은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건이 지금 있어 없어? 없죠. 지배할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래 3층이었는데 일부가 멸실되죠. 그럼 전세권은 나머지 부분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알겠죠? 나머지로. 그러니까 다시 한번 뭐죠?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 3층이 불타버리면 그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해. 그 부분만 소멸해. 나머지 1층, 2층만 남아있다. 한번 볼까요? 건물의 전세권의 목적물의 일부가 불과 항력으로 인해서 멸실이 되죠.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을 소멸해. 여기다가 뭐로 쓴다? 불가분성의 예외. 불가분성. 불가분성의 예외.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2번하고 3번을 묶어. 4번은 전세 목적물의 일부 줄것이고, 전세권자의 과실 줄고, 과실로 멸실 줄고. 2번은 뭐예요? 2번은 태풍으로, 불강력이죠. 태풍에 의해서 멸실됐고, 밑에는요, 전세 산 사람이 잘못했죠? 그럼 맨 끝에 전세권자는 줄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 손해를 배상할 책임. 그러니까요, 우리가 불가항력으로 멸실을 그러면 그 부분의 전세권을 소멸한다. 전세권자의 잘못으로 멸실했다.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해되셨죠? 자, 4번. 동일한 건물의 저당권이 전세권보다 먼저 이런 봐봐. 이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저당권에서 배우는데요.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 봐.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 이 말소 기준 권리에 의해서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압류나 가압류 이렇게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가 선순이요. 이것보다 선순이 전세권이 있다 이 말이죠. 이거보다 후순이 전세권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경매가 되잖아요. 경매가 되면 항상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를 기준으로 해서 그 밑에 있는 모든 권리는 다 소멸하죠. 알죠? 소멸해. 그러니까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밑에 있는 전세권은 경매가 되면 무조건 소멸하는데, 이 저당권보다 더 먼저 있는 전세권은 원칙 소멸한다 안 한다? 원칙은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데 문제는 뭐다? 뭘 하게 되면 배당 요구하면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배당 요구.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4번이죠. 동일한 건물의 저당권이 전세권보다 먼저다. 그럼 뭐라고? 저당권이 전세권보다 먼저. 그럼 누가 1번이다? 저당권. 누가 2번이다? 전세권. 경매가 되면 어떻게? 경매가 되면 전세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소멸. 경매로 매각이 되죠. 매각. 전세권과 저당권은 모두 다 뭐가 된다? 소멸한다. 모두 소멸해. 5번. 지상권을 가진 건물 소유자가 그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했으나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왜요? 지금 여기서 보면 우리가 뭘 보냐면 지상권을 가진 건물 소유자 여기 봐봐. 갑의 토지죠. 갑의 토지가 있고 우리한테요 지상권이 이렇게 있죠. 지상권. 그러면 지상권자가 여기서 건물을 이렇게 지었죠. 건물 짓고 이 사람이요 병한테요 전세를 준 거예요. 전세권 이렇게요. 자, 우리가 여러분요 여기서 이 지상권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포기를 못해. 왜요? 아까 얘기했죠. 건물에 대한 전세권은 어디에도 미친다? 지상권에도 미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 지상권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는 지상권을 마음대로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됐죠?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지금요 이 갑하고 을하고는 지상권이 있죠. 여기서 그러니까 뭐다? 지상권이가 지료를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되죠. 그런데 2년 이상 연체가 됐어. 2년 이상 연체가 됐어. 이 사람이 지상권이요. 그러면 갑은 을과의 지상권 설정 계약을 소멸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서 뭘 얘기하는가? 어디죠, 지금? 이걸 얘기하죠? 5번. 지상권을 가진 건물 소유자가 누구죠? 을이죠? 여기 을이 건물의 전세권, 병한테 전세권을 설정했으나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줄고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것을 채무불이행이라고 얘기하죠. 채무불이행. 그래서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토지 소유자 갑은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있다 해야지. 있다. 왜? 이 사람이 지금 지상권이 채무 돈을 안 주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 돈을 안 줘가지고 지상권 소멸을 해야 되는데 전세권자가 그러면 뭐죠? 소멸하라 가겠어? 소멸하지 말아 가겠어? 이 사람은 하지 말라 가죠. 그럼 이 사람은 그럼 끝까지 그럼 돈 안 내도 되겠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어떻게 한다? 우리가 채무 불이행이죠. 채무 불이행의 경우는 누구요? 전세권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5번. 자, 190번요. 전세권의 양도하고 전전세죠? 여기 봐봐. 이 양도하고 전전세는 우리가 했었는데요. 여기 보면 전전세를 봐. 먼저 전전세. 전전세는 여기 전체 전세권이 있고 여기 또 뭐가 있다? 전전세가 있죠. 그러니까요. 여기 전세권하고 여기는 전전세권이 있는데 이 전전세권은 전세권보다 존속기간이나 전세금이 더 클 수가 있다 없다? 없다겠죠. 알겠죠? 그러면 만약에 전세권자가 경미를 청구하려면 전세권이 소멸했는데 전세금 안 줘. 전세권이 소멸했는데 전세금을 안 줘. 그때 경미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의 양도죠. 전세권의 양도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 하나는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는데 을이 갑한테 전세금 1억을 주고 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요, 건물주가 바뀌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건물주가 바뀌면은 이 을은 전세권자는 누구한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한다. 누구한테? 병신 소유자에게 전세금 달라고 한다. 집주인이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요, 여기서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이번엔 이 전세권자죠? 전세금 갑한테 1억을 줬는데 중간에 전세권자가 병을 바뀌었어. 전세권자가 바뀌었어. 그때 이 전세권을 양도를 할 때는 이 갑이 설정자죠. 설정자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 전세권은 받지 않고 임대차는 받는다고 그랬죠. 설정자 동의 받을 수 없이 병한테 양도하죠. 그러면 갑은 전세금을 누구한테 반환한다? 누구한테? 병한테 반환한다. 왜냐? 병은 부기 등기가 되어 있거든. 등기. 우리가 전세권을 양도할 때는 반드시 전세권은 등기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등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병한테 이렇게 반환한다. 이렇게. 자, 1번 볼까요?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줄고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불가항력? 왜요? 집주인한테 묻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전전세하고 양도했으니까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2번. 원전세권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소유자가 누구죠? 전세권 설정자죠. 전세를 하면 원전세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우리는 전전세나 전세권을 양도할 때는 설정자 즉 소유자의 동의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다 써. 임차권을 양도 또는 전대 시, 임대인의 동의를 요한다. 그래서 임대차는요, 임차권을 양도나 전대를 할 때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세권은요, 설정자,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요, 3번.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말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설정행위로 금지가 뭐죠?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이죠. 여기 4번 봐봐.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 줄고 등기 동그라미 등기, 제3자에게 대양 줄고 등기해야 대양한다. 이렇게. 5번은요, 전세권자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점만으로는 전세권에 대한 소멸 청구 사유가 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시, 전세권자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알겠죠?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도했죠. 양도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겠죠. 그러니까 전세권 소멸 사유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정답 몇 번? 2번요. 자, 193. 전세권은 담보 물권적 성질을 줄고 써 뭐라 하냐면 기간 만료 시부터
기간 만료 시부터 전세금 반환 시까지, 기간이 만료되고 전세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그것을 물권적 성질이다. 2번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 이게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죠.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 줄거 이퀄 인도전, 인도전.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는 맨 끝에보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틀렸어. 아까 얘기했죠. 그럼요, 시골에서 자기 아들내미요 유학 보내기 위해서, 아직 자기 아들내미요 3월 5일부터 학교 가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미리서요 1월 달에 올라와가지고 전세 계약하고 등기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있죠. 그러면 그 전세권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다시 전속기간이 시작되기 전 그러면 인도전, 이사 가기 전 이 말이죠. 인도전. 그래서 전세권 설정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 3번 전세권과 전세금을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으나, 딱 여기까지. 그런데요, 전세권의 소멸을 정지 조건으로 해서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도할 수 있다. 전세권 소멸이죠. 그럼 전세권 소멸하면 남는 게 뭐밖에 없어? 전세금만 남죠. 그러니까 전세금만 양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4번 존속기간 10년을 넘지 못한다. 맞죠? 법정갱신은 어디에만 있다? 건물 전세권에만. 토지에는 법정갱신이란 말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에요? 몇 번? 2번 194. 전세권이죠. 틀린 것은 전세권 설정자가 제3자에게 전세 목적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는 원칙적으로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봐봐, 설정자가 제3자 줄고, 제3자를 신소유자, 설정자가 제3자에게 목적 부동산을 양도하죠. 그러면요, 옛날 그는 누구죠? 그는 전세권 설정자, 종전소유자는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2번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게 줄과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OX, X. 필요비는 누가 부담한다? 전세권자. 필요비는 전세권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청구할 수가 없다. 전세권자는 필요비를 청구할 수가 없다. 3번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은, 이렇게 돼 있죠? 한번 볼까? 여기 봐. 자, 지금 여기 3번을 봐. 3번은 뭐냐? 이거죠. 갑이 소유자예요. 그러면 여기요 을이요 전세권자예요. 이 사람은요 소유자예요. 됐죠? 자, 그런데요 이 집에 병이라고 하는, 병이요 불법 점유자가 있어요. 불법 점유자. 엉뚱한 놈이요 갑이요 을한테 전세를 줬는데요, 을이요 이제 전세 계약하고 방이 다 수리돼가지고 이사를 갔더니 어떤 놈이 여기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나가라고 해야 되겠죠? 나가라고 해야 돼. 그럼 이 사람한테 나가라고 할 사람은 소유자가 나가라고 해야 돼? 전세권자가 나가라고 해야 돼? 누가? 그럼요, 둘 다 나가라고 할 수 있다. 둘 다. 한 사람은 소유권으로 방해 제거, 방해 배제, 방해 제거, 나가. 이렇게 나가. 한 사람은요 전세권으로 방해 제거, 하나는 소유권으로 방해 제거. 둘 다 가능하다. 알겠죠? 그래서요 뭐란다? 여기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제3자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고요. 누구도 가능하다? 건물 소유자도 가능. 이렇게. 건물 소유자, 집주인도 가능하다. 이렇게. 자, 4번 전세금 반환 채권의 양수인은 전세 존속기간이 만료한 후 전세권 양도계약과 전세권 이전의 부기 등기가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채권의 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렇게 되죠? 이건 좀 이따 설명하고. 5번 전세권이 부동산의 일부에 설정, 일부 줄거 일부. 그럼 아까 뭐랬죠? 일부에 대한 전세권을 어떻게 한다고 했죠? 경매할 때 전부를 한다, 일부만 한다? 일부만. 전부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없다겠죠. 전부 못해.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일부만 경매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2번이요? 여기 한번 봐. 자, 전세권 반환 채권의 양수인은, 원래 이것은요 되게 말이 좀 길어요. 긴데요, 여러분 내가 얘기하는데요, 그럼 항상 뭘 해야 되냐면 채권하고 물권을 구분해야 돼요.
우리가 전세금은 채권이고요. 전세권 등기는 물권이에요. 서로가 다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전세권 계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세금에 대한 계약이 따로 있고, 전세금 얼마나 한다. 그 다음에 전세권 등기를 하기 위한 계약이 따로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한다? 이걸 우리가 전세권 등기한다고 하면 아는 것이 다 포함된 걸로 생각하는데 실제는 다르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지금 이렇게 건물 있죠? 갑의 건물이요. 갑의 건물에 갑이 을이요. 갑한테 전세금을 1억을 주지 집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금은 이거는 채권이죠. 채권은 누구하고 누구다? 특정인과 특정인의 관계잖아요. 두 사람 간의 관계잖아요. 채권이니까. 그런데요, 여기요. 이 집에요. 집이 을이요. 을이 전세권 등기를 하죠. 전세권 등기하게 되면 이것은 전세권이죠. 이때 전세권은요, 사람하고 물건 간의 관계란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전세금 반환 채권의 양수인은 존속기한이 만료한 후 전세권 양도계약과 전세권 이전의 부기 등기가 이루어진 것만으로 그 채권의 압류권자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자, 그럼 봐, 이제. 이 사람이요, 전세기한이 끝나가지고 전세기한이 이 사람이 이것을 전세금요, 1억 있죠? 1억을 병한테 넘겨요. 저 병한테 넘겼어. 그리고요, 이 전세권도요, 아직 전세금을 안 준 거예요. 기간이 끝났는데. 그러면 기간 끝나면 우리가 뭐라고 했죠? 전세기간이 끝나면 사용수익, 용익권능의 전세권은 소멸하지만 아직 전세금 못 받았죠. 담보권능의 전세권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담보권능의 전세권도 병한테 주면서 여기는 등기했어. 부기등기. 부기 등기했는데 여기는 그냥 을이요 병한테 넘기고 갑한테 알리죠. 우리가 뭐냐면 이렇게 1억 원이죠. 1억 원은 채권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채권을 양도를 해. 채권을 양도할 때는 여기 을이 갑에게요. 갑에게 통지해. 내가 너한테 받을 돈 1억을 병한테 넘겼다. 이렇게요. 그러면 갑이 또는요. 갑이 말한다. 갑이요. 을한테요. 응 알았어. 승나 그래. 둘 중에 하나 또는이야. 또는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을이 갑한테 내 이 전세금 너 전세금 하도 안 줬어. 나 이거 병한테 넘겼으니 너 병한테 줘라. 이렇게. 알았죠? 통지를 해야 돼. 또는요. 을이 뭐냐 갑한테 너 전세금 자꾸 안 주면 나 이거 병한테 넘긴다. 그러니까 갑이 뭐란다? 그래라. 이렇게 승낙.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은 채권자가 을에서 병으로 바뀌면서 병이 갑한테 가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요. 을은 병한테 이걸 넘겼는데 갑하고 하도 싸우다 보니까 말하기 싫어서 알리지 않았어. 넘겼다고. 그래서 뭘 말합니다? 등기만 딱 해줘. 등기만 딱 해놨단 말이죠. 부기등기를 이런 경우요. 문제를 보자면 이 사이에요. 을한테 돈 빌려준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여기서 이 집에다 딱 압류가 딱 들어온 거야. 압류가 딱 들어왔어. 여기 넘긴 것은 3월 1일인데 압류는 3월 10날 딱 압류가 들어온 거예요. 원래는 이 사람이 더 빠르잖아요. 더 빠른데 이 사람이 통지나 승낙이 없는 거예요. 없어가지고 여기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 사람이 압류가 들어온 거예요. 압류는 뭐 하는 거냐? 등기를 하는 거죠. 등기. 압류는 여러분 나중에요. 여러분 올해 이제 시험이 다 끝나면 여러분 뭐 강제 집행 있죠. 여러분 어떻게 압류하고 어떻게 감류하고 어떻게 가처분하고 이걸 강의를요 한 이틀 정도 할 거예요. 알죠? 그래서 왜냐하면 부동산 할 때 보면 여러분요 압류나 감류나 가처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일이 많아져. 알겠죠? 왜냐하면 내가 누구 중개 의뢰인을요 내 의뢰인이 전세권자고 임차인인데 저쪽에 돈을 안 준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요 뭘 하고 나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임대차 같은 경우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면 되는데 토지라든가 이런 것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되게 서류 작성이 되게 간단한데 그것을 법무사한테 다 이렇게 하다 보면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요. 그러면 의뢰인한테 또 서비스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할 건데 여기 보면요. 이 압류가 딱 들어오죠. 압류가. 그러면 이 압류가요. 이거보다는 더 늦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은 압류는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대항력이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더 빠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봐, 이제. 자, 그런데 이건 좀요, 우리 시험에 나오기는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한번 보면, 전세금 반환 채권의 양수인 병은 존속기한이 만료한 후 전세권 양도계약과 전세권 이전의 부기등기, 전세권은 넘겨받아서 등기로, 전세권은. 그런데요, 채권의 압류권자, 채권의 압류채권자, 압류는 등기죠? 누구죠? 병. 아니, 여기 누구? 여기 A라고 할까요? A, 압류. A한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아시겠죠? 이 정도만. 조금 어려운 지문이에요. 정답 몇 번이라고? 2번. 자, 195번. 건물의 일부 주로가 일부.
여러분 일부는요 딱 하나만, 건물의 일부는 둘 중 하나예요. 뭐냐면 건물의 일부는요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해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해 경매 X,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해서 뭐를 못한다? 경매를 못해. 경매. 나머지는 경매 못해. 알겠죠? 자, 그런데 봐봐요. 여기 봐봐. 여기 건물 전부에 대하여 줄거 건물 전부 동그라미. 우리가 일부의 전세권자는 나머지는 경매를 못해. 그런데 건물 전부에 대해서 바로 밑에 맨 끝에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어. 왜냐면 이것은 왜 그러냐? 우선 변제는 뭐냐면 경매 대금에서 내 보증금 전세금 돌려달라 이 말이죠. 이런 봐봐. 우리가요 여기서 이제 물권하고 채권을 조금 생각하면 돼. 이런 물권은 뭐죠? 물권은 사람과 물건이죠. 그러니까 내가 3층에 전세를 하고 있으면 3층만 경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채권은 뭐죠? 채권은 사람과 사람이죠. 우리가 채권은 언제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 중에서 받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우선 변제라고 하는 것은 돈 받는다, 전세금 반환 받는다 이 말이잖아요. 이 전세금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에서 그냥 그 집이 경매가 된 거예요. 나는 3층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그 집이 1, 2, 3층이 다 경매가 된 거예요. 그럼 전체 경매 대금에서 내 돈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건물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죠. 자, 다시 경매는 어떻게 한다고? 그 부분만 경매해. 나머지는 경매 못해. 그런데요 돈 받을 때 우선 변제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한다? 건물 전부 경매 대금에서 받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여기서 법조문 그대로죠. 자, 2번 전세권이 소멸하죠. 설정자는요, 소멸하면 설정자는 목적물의 인도 줄고,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그 다음에 등기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 줄고,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맨 끝에 전세금을 반환해. 아까 몇 번 했죠? 전세금 반환하고 목적물의 인도 플러스 말소 서류 제공이 무슨 관계다? 동시에. 자, 3번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 또 나왔네. 남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전세를 하죠. 그럼 그 전세권은 임차권이나 맨 끝에 지상권에도 만다 미친다. 지상권 임차권 미친다. 그 다음에 4번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죠. 약정하지 않으면 약정하지 않냐. 그럼 어떻게 한다고 했죠?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고, 통고 동의하면 통고하고 플러스 몇 개월? 6개월 플러스 6개월 이렇게. 자, 5번 전 전세권자는 원 전세권이 소멸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 전세권의 목적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둘 다 소멸해야 돼. 둘 다. 알겠죠? 그리고 둘 다 보증금을 반환 안 해야 돼. 그래야지 경매를 청구해. 정답 몇 번이다? 1번 196. 전세의 존속기간은 우리 말했죠. 아까 전전세하고 원전세가 있으면 전전세는 원전세의 존속기간과 그 다음에 전세금을 넘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전세권자는 줄거 피로비를 청구할 수 없죠. 그런데 뭐는 청구한다? 유익비는 청구. 이렇게. 3번 존속기간의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죠. 그러면 뭐가 소멸한다? 용익권능은 소멸해. 아까 말했죠. 용익권능은 소멸인데 담보권능은요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죠. 언제 소멸한다? 전세금을 반환받아야. 이렇게. 4번 전세권이 성립한 후 뭐가 이전됐다? 소유권. 집주인이 바뀌었죠. 그러면 전세권자는 누구에게 전세금 반환 청구한다? 구채무자다, 구소유자다, 신소유자, 종전소유자. 틀렸죠. 신소유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5번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이지만 전세금이 줄고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죠. 현실적으로 X하고 그다서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4번. 자, 197. 전세권은 양도 동그라미, 상속 동그라미 취득할 수 있다. 왜요? 왜 상속받을 수 있죠?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재산권이다. 전세권은 뭐라고? 물권으로서 재산권이죠. 그래서 상속받을 수 있고, 줄과 전세금의 지급은 성립의 요소 줄 것이고서 인도는 X, 인도는 성립 요건이 아니죠. 뭐는 성립 요건이다? 전세금 지급. 3번
토지의 전세권자가 경계 근방에서 건물을 축조하기 위해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하려면 전세권 설정자를 대위 줄과 전세권 설정자 대위 X, 대위 동남하고 X, 직접 행사 가능, 직접 행사 가능, 이렇게 직접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4번 전세권은 줄고 용익 물권 줄고시고 담보 물권 줄고, 용익은 뭐라고? 용익은 언제라고? 존속기간 동안. 담보는 언제라고? 뭐죠? 만료에서 어디까지? 반환 시까지. 전세금 반환 받을 때까지. 자, 5번 전세권을 전세금 반환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죠. 전세 살면서 전세금을 다른 사람한테 처분한다 말이 안 돼. 안 되죠. 그런데 존속기한이 뭐냐면 만료 또는 소멸. 전세권이 소멸하면 남는 것은 뭐밖에 없어? 전세금밖에 없죠. 전세금은 마음대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정답 몇 번? 3번. 자, 198.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양도가 되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 줄고, 양수인은 뭐라 한다? 신소유자. 신소유자가 전세금 반환 채무를 진다. 2번 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세권의 최단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만 최장은 정하지 않고 있다. 틀렸죠. 최단 기간 줄고, 최단 기간 건물 플러스 1년, 건물 플러스 1년. 최장 줄고 10년 이렇게 정하고 있죠. 2번 틀렸죠. 3번 토지 전세권에는 각각 최장과 최단 틀렸죠. 토지가 아니고 뭐라 한다? 건물은 최장 10년, 최단 1년. 4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을 때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말할 수 있고 통고할 수 있고, 통고를 받은 날부터 몇 개월? 6개월이다. 6개월 이렇게, 6개월 이렇게, 3개월이 아니고 6개월 이렇게. 4번 틀렸죠? 5번 설정자는 인도한 목적 부동산을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줄고,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적극적 의무 줄고, 이 것은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적극적 의무 이퀄 필요비 부담해. 이 말이. 필요비는 누가 부담해? 전세권에서는 전세권자. 그래서 맨 앞에를 뭐라고 한다? 설정자를 뭐로 바꿔? 전세권자로 바꿔. 이해됐나요? 정답 몇 번? 1번 199. 전세권자는 설정자에게 목적물의 인도와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OX, X죠. 자, 줄거봐. 인도와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뭐 할 수 있다? 경매할 수 있다.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뭐 할 수 있다? 경매할 수 있다. 이렇게 경매. 자, 2번 구분 등기되지 않는 줄과 건물의 일부죠. 우리가 경매를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전부 경매다, 일부만 경매다. 일부만. 그래서 여기 줄과 나머지 건물 부분 경매 신청을 할 수 없으나 다 끊어. 그런데 우선 변제는 한다. 3번 전세권이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그러면 전세권 줄과 1순위, 그 다음에 저당권 줄과 2순위. 그러면 전세권보다 저당권보다 더 위에죠. 전세권이 그럼 경매가 되면은 원칙적으로 전세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옆줄 긋고. 뭐라 쓴다? 소멸한다. 틀렸죠? 옆줄 긋고. 만약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면 소멸. 만약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 소멸을 해. 알겠죠? 4번 전세권자도 갱신 청구권이 인정된다 그랬나요? 거기서 틀려. 그래서 여기는요 없다. 이렇게 없다. 갱신 청구권이 왜 없냐? 그래서 나중에 지상권에 가서만 보면 되는데 원래 전세권에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아. 알겠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인정되지 않아. 5번
우리가 전전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전세에서 중요한 거 봐봐. 여기 사이에 전전세권 설정의 합의 줄거 합의. 그 다음에 등기.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여기는 이제 중요해. 원전세권 설정자의 동의 줄거. 그러면 우리가 전전세 할 때는 원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X하고 여기만 X에. 원전세권 설정자의 동의 X하고 중요한 말은 봐봐. 합의 동그라미 했어요? 그 다음에 등기 동그라미 했어요? 뭐가 있어야 돼? 플러스 전세금 지급을 해야 돼. 전세금 지급. 이게 가장 중요해. 그러니까 전세권은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전전세를 주려면 전전세를 하기로 합의. 전세금 지급. 그 다음에 등기. 이렇게.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마지막이죠? 전세권은 건물에 하나요? 틀렸죠? 전세권을 써 부동산이요. 부동산. 토지 건물이죠? 2번 인도. 성립 요건 줄고 없고 X. 인도는 요건이 아니죠? 계속 나오네. 토지 동그라미 X에 바로 옆에 법정갱신 나왔죠? 법정갱신은 어디에만 된다? 건물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기니까 4번 기니까 5번부터 봐. 전세권자 줄거.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 줄거. 통상의 관리에 속한 통상적인 거죠? 그것을 필요비라고 해요. 필요비. 전세권자는 필요비로 부담하죠? 그래서 맞죠? 자, 4번. 전세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제3자가 건물을 무단으로 건축했다. 여기. 자, 봐봐. 토지죠, 토지. 여기. 갑은 소유자. 을은요, 전세권자. 이렇게 전세권하고 토지 소유자가요, 전세권을 줬는데요. 여기에요, 여기 병이요, 제3자가요, 불법으로 점유를 해. 불법으로 건축을 했어. 그러면 이 제3자한테 나가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누가 나가라고 그래? 토지 소유자가 나가라 갈 수 있죠? 소유권으로. 전세권자가 나가라 갈 수 있죠? 전세권으로 나가라 할 수 있다. 알겠죠? 그럼 뭐야?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전세권자는 그 무단 건축, 불법 건축물을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OX, X. 전세권자가 청구할 수도 있고, 누가 청구할 수 있다? 소유자가 청구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누가 청구한다? 전세권자 또는 누구? 소유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